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이제 잠실 주공 5단지가 있어갖고 네. 재건축 이제 되고 그러면 또 이주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이제 뭐 재건축이 되고 나면 이제 잠실역 앞에 이 동네 랜드마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둔촌주공 입주처럼 그 공급폭탄 막 이런 걸로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 동네 위상이 한 급 더 올라가겠죠. 저 끝에까지 15층짜리 아파트가 보일 때까지가 다 리센치입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하늘 보이는 저쪽이 이제 한강 쪽이고요. 단지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송파하고 교육청까지 같이 네 군데가 모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공원도 있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어디죠? 예, 여기 리센츠 소형평형입니다. 네. B타입이고요. B타입? B타입이라서 쉽게 얘기하면 1.5룸인데 판상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면 됩니다. 여기 앞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창문 저 뒤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판상형. 네. 네, A타입은 그렇지 않고요. C타입은 조금 더 좋고요. 코너짜리 뭐 이렇게 돼갖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잔금을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공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살던 분들이 이사를 나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공안을 만들어서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미팅을 끝내고 이제 철거하기 직전의 집. 그러니까는 원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오늘 한번 둘러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이야기 나누기 앞서 네, 숫자부터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요? 언제 사셨고, 네. 얼마에 사셨고, 이런 게 또 대충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죠? 8월에 계약했고요. 네. 그 잔금은 11월에 했습니다. 이야. 뭐 대출이나 이런 거는 잘 되셨습니까? 해결이? 네, 다행히도 잘 됐습니다. 금리 몇 프로죠? 4.23%로. 4.23%면 최근에 4.8%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잘 받으신 편이네요. 집주인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매수를 결심하신 겁니까? 제가 캥거루 족인데 네. 소클림의 가르침을 받아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캥거루족이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제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독립해라. 나중에는 독립하기 힘들다. 점점. 그래서 40살 되면 독립할래. 막 40살 넘어서도 캥거루족들 요즘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예. 우리 때는 독립이 빨랐습니다. 뭐 20대 때 결혼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늦게 했지만 어쨌든 독립은 빨리 했어요. 그래도. 예. 그래서 독립을 해서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고 대출이자 내보고 샴푸도 사보고 휴지도 사보고 전기세도 내보고 관리비도 내보고 그러면 돈 무서운 걸 알아요. 그러니까 더 저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캥거루 쪽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우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엄마한테 생활비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주면 제가 돈을 더 많이 모으잖아요. 그게 엑셀 장난이고요. 실제로는 그 돈 모아서 해외여행 가지 않습니까? 차 바꾸고요. 그죠? 맛집 돌아다니면서 돈 펑펑 쓰잖아요. 네. 돈을 더 못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집 마련하고 자기 월급 뭐 한 350에서 대출이자 원금이 이렇게 한 250만 원 남으면 100만 원 갖고 쪼개서 살아야 되고 뭐 알바해야 되고 막 배달 알바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세상이 무섭구나. 그리고 뭐 재산세도 내라고 그러지 관리비도 뭐 겨울 되면 더 많이 나오지 부모님 고마운 걸 그때 알게 되죠. 예. 그럼 원래 자취를 하셨다가 다시 캥거루족이 되셨다가 나오시는 걸까? 아니면은? 네, 첫 자취입니다. 아, 진짜요? 그럼 진짜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제 소클림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자본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래서 힘든 결정인데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꾸셨네요, 소클린 강의로? 이야. 인생이 바뀌죠. 캥거루들은 저한테 걸리면은 제가 꼬리 잡아오고 거꾸로 묶어놓고 집에서 독립할 때까지 팹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저한테 보내세요. 캥거루 자녀분들 있으면 꼬리 이렇게 거꾸로 묶어놓고 막 독립해! 그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소클림을 알고? 다른 부동산 스터디를 하다가 네. 이제 조금 알게 되었고 대기업에서? 네, 네. 하다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자마자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야, 멋집니다. 야. 몇 월에 수업을 들으셨죠? 저는 3월 말에 처음 수업을 듣게 되었고 8월에 이제 가계약금을 썼으니까 거의 8개월 만에 잔금까지. 어머님, 아버님들 캥거루 보내세요. 그러니까 수업 듣고 나서 잔금까지 8개월. 네, 잔금까지 8개월. 와, 쉽지 않은데 이게 첫 등기세요? 네, 우와. 생애 최초? 네. 아, 대출 많이 나왔겠습니다. 우와. 근데 생애 최초는 국가에서 대출 혜택을 많이 줘요. 네. 대출도 좀 많이 나오고 금리도 좀 그래도 괜찮고 그 쫄리지 않습니까? 첫 등기인데. 총력전이죠. 안 쫄리십니까? 지금도 쫄립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전문직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주말에 아르바이트 합니다. 페이닥터 분들은 주말에
응급실 야간 당직 쓰시고요. 월급쟁이들도 주말에 배달 알바 하고요. 강남이면, 강남 3구면 탑티어들이 사는 데라서 김연아가 놀겠습니까? 유재석이 놀겠습니까? 굉장히 열심히들 일하죠. 아이유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무대에 쓰는 거죠. 겉에서 보이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단편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쌓은 그동안의 노고를 생각하면 전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받을 만큼 그 정도 열심히 살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설명을 듣지 않았지만은 혼자 살기에는 정말 좋은, 괜찮습니다. 정말 훌륭한 혼자 살기에는. 입지의 훌륭한 컨디션의 집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혼부부도 여기서 사시고요. 아기 낳고도 초반엔 사세요. 근데 아기가 크면은 살긴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분리형. 여기가 안방, 이쪽이 거실. 이렇게 돼갖고 미닫이도 있는데 요거를 철거하고 이제 그 여닫이로 방처럼 만들기도 하고 이걸 투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햇빛이 들어오는 메인 거실 쪽이 몇 칸이냐. 배 있는 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칸, 두 칸. 그래서 저기가 방, 여기가 거실, 여기가 베란다. 근데 여기 베란다의 특징은 2003년도서부터 8년도까지 광폭 베란다라고 해서 서울 아파트가 우리나라 아파트가 너무 삭막하니까 보통 베란다 사이즈는 요 정도예요. 맞습니다. 요 정도까지. 여기 보이시면. 근데 화단을 주기로 했어요, 그때. 국가에서. 서비스 면적인데 베란다가 요만큼을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철거해서 확장을 하거든요, 보통. 네. 되게 웃긴다. 네, 그래서 보통 베란다의 2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걸 광폭 베란다라고 하거든요. 요 안방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쪽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이제 붙박이장 하나 하고 이쪽을 바라보시면 여기는 벌써 확장이 돼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층 진 거? 벽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베란다였었던 거예요. 다른 곳보다는 굉장히 넓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와서 보면 안목 치수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13평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 넓힐 수 있으니까. 여기는 확장이 됐고 저쪽은 확장이 안 된 겁니다. 시스템 에어컨까지 예전에 사시던 분이 원조집에서 해놓으신 거고. 해놓은 거군요? 예. 거의 이 샤시나 이런 건 다 원조 상태네요. 도배만 한번 바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08년도 이후 지금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16년 지났으니까 도배 정도 했고, 바닥은 원조네요. 바닥은. 예, 강화마루 이렇게 돼 있고, 샤시. 그래서 지금 이제 오전이라서 해가 안 들어오는데, 이제 남양집이다 보니까는 오후 되면은 여기 햇빛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저는 강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에 단열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집을 보통 이제 잘해주세요 이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잘해달라는 거야? 그죠? 그걸 대충 이게 덮어버려요. 이게 춥고 낮고는 이 아파트의 탓이다 그러는데 기획을 본인이 좀 하셔야 돼요. 기획을? 네, 기획을 하셔서 이렇게 외벽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걸 다 뜯어야 돼요 우선. 그래야지 안에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게 2008년도에 짓다 보니까 그 당시는 이제 스티로폴 하나나 이제 그렇게 유리 섬유를 90년대 아파트들은 넣어놓은 데도 많고 그래갖고 유리 섬유는 또 발암 물질이다 보니까 그런 건 철거해 주셔야 되고 스티로폼 하얀색은 요즘은 안 씁니다. 잘. 그 압축 스티로폴이라고 해서 핑크색으로 이렇게 된 거를 압축된 스티로폴을 넣어서 단열을密폐를 딱 시켜야지 진공병처럼 그 밖에서 이렇게 열이 새 나가거나 이제 여름에는 또 에어컨 돌리면은 시원한 냉기가 빠져나가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공사를 하시려면 이걸 다 뜯어야지 안에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좀 차가우면 여기는 이제 좀 단열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33평 기준으로 한 8천 정도 들어가는데 예전에 33평이 한 4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그것조차도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정말 트골수리를 잘 해놓으신 분은 옛날에 4천만 원 공사해 주신 분들은 요즘 같은 공사 안 한 집보다 8천만 원 더 비싸게 내놔도 팔려요. 왜? 지금 공사비가 8천만 원이고 한 달 동안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불편하니까 공사가 다 돼 있는 신축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내가 공사를 이렇게 할 능력이 되고 시공 기획을 할 능력이 된다. 시공은 인테리어 사장님이 해주시지만 내가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단열 공사해주세요. 수납 공간 해주세요. 이러면서 예쁘게 조명도 잘 달고 이렇게 하신다면 본인이 나중에 팔 때도 공사비를 다 받고 살 때도 좋고 그리고 다음 집을 이사 갈 때 또 매수할 때도 저희는 원조를 많이 삽니다. 이렇게. 그래서 뜯어서 공사하게. 왜냐면 어설프게 공사해 놓으면
공사비 날리고 집은 따뜻하지 않으니까 비싸게들 파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조를 사서 그리고 공사를 한번 해놓은 집들은 여기를 이상하게 공사해서 철거비가 더 나옵니다. 차라리 이렇게 깨끗한 원조집을 사서 뜯어서 공사하는 게 철거비도 적게 나오고 공사하기가 수월합니다. 왜? 원조집들은 많이 있으니까 인테리어 사장님들도 수월하세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공사해놓은 집들은 이걸 어떻게 부셔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뜯어봐야 되는데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집주인은 자기 인테리어 공사한 집이라고 그러면서 싸게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테리어 사장님들이나 이런 쪽에다가 이제 호구 잡히고 공사해서 줬던 돈들을 매수자한테 다 받아내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차라리 원조집을 사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어떤 컨셉으로 공사를 하실 예정이세요? 화이트 그레이로 깔끔하면서도 똑 떨어지게 만들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평수가 좀 작다 보니까 그 수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이제 장을 짤 예정입니다. 이렇게 펜으로도 표시하는데 이게 이 마루를 철거하고 나면 펜이 잘 시멘트에 안 먹어요. 그럼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붙여놔야 사장님들이 아 여기다 얘가 할 거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무슨 테이프예요? 이거 마스킹은 아닌. 마스킹 맞아요. 마스킹. 색깔 마스킹. 색깔 컬러링 마스킹.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내가 냉장고를 하겠다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입시적으로 다 재봐야 돼요. 여기도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높이 나온지 입체감을 느껴야지. 그러다가 이런 거 보면은 아 여기 중첩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창문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열려야 돼요. 근데 이쪽이 이렇게 하면 여기 또 이렇게 중첩되잖아요. 아시겠어요? 여기 문 손잡이가 여기가 튀어나와야 된다고. 저 튀어나왔잖아요. 여기가 이번엔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 걸리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지. 근데 이걸 간격을 띄어야 여기 손잡이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봐봐요. 일로 와.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간다. 아유, 다 떨어졌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런 중첩이 여기 장이 들어갔을 때 걸린다. 그죠? 그럼 여긴 튀어나오게 안 하게 이렇게 작은 손잡이로 해달라거나 뭐 그렇게 이제 자기가 조절을 해야죠. 이런 건 현장에서 입체적으로 봐야 이 중첩되는 거를 다 파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봐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전에 이게 바닥만 봤을 때 이게 생각이 안 들다가 입체적으로 푸니까 아 이게 걸리겠네 그러면서 벌써 생각이 들잖아요.